여기에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요게 보호문 주머니고, 원래 이래 생긴 게 아니고 요걸 다 감싸고 있습니다. 요거 보호문 주머니고, 요거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안에 실타래처럼 뭉쳐. 예, 실사자 붙여가지고, 사구체다. 실이 둥글게 뭉쳐서 있는 거다. 사구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겁니다. 아주 이제 자세히 그림이 있는데요. 요걸 이렇게 이제 돌려서 이렇게. 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제가 잠깐 앞으로 가게끔 이렇게. 요게 이제 그거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자세히 해놨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안 잊어버리지죠. 아, 그렇게 생겨가지고 네프론이 있구나. 자, 이거는요. 제가 일일이 그린 겁니다. 자, 요게 있죠. 이제 구심성 소동맥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동맥이 이제 그쪽으로, 네프론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소동맥인데, 이 소동맥이 요 안으로 이제 사구체처럼 모여가지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이게 요 안에가, 요게 보호문 주문이고, 이게 사구체가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게, 요렇게, 이게요, 저 사구체가 이렇게 실이 꽉 뭉쳐져가지고, 그러니까 요 안에, 혈관들이 뭉쳐져가 꽉 있거든요. 짜내요. 짜내가지고 계속 피를 획획 돌리면 우리는 수명이 짧아져요. 근데 이걸 짜내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쫙 짜내가지고 다시 어떻게 동맥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주는 걸 하고 있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짜낸 거를 이렇게 요 주위에 있는 애들을 다 먹여서요. 네.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서 다 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몸이 신기하게 됐는지 여기서 딱 짜내가지고 일로 다 먹이고 여기서 걸러 들어온 거를 다시 이쪽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모세혈관 동맥과 모세혈관 정맥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짜내고 또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밑으로 또 쭉 내려가죠. 근위세뇨. 가까이, 그러니까 사구체 가까이 있는 거, 보호문 주문이 가까이 있는 게 근위세뇨관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놨죠. 여기 어떻게 합니까? 삼투압에 의해서 얘네들이 혈구에 있는 영양소들이 뛰어넘어가지고 간다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뛰어넘어가면서 이게 쭉 주고 남는 건 어떻게 됩니까? 남는 거는 지금 찌꺼기가 되겠죠. 이쪽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필요 없는 거는 여기로 보내고요. 여기 줬다가 다시 걷어들이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긴 참 제가 어떻게 그릴까 하다가 열심히 그렸는데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는 겁니다. 쭉 가면서 이제 헬레로펜 선을 간단하게 했는데 밑으로 이렇게 툭 쳐져 있고 짧은 것도 있죠. 이렇게 하면서 위로 쭉쭉 가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바깥으로 원위세뇨관을 통해서 집합관으로 간다는 이런 쭉 내려가겠죠. 아주 이렇게. 이건 뭘 말해주려고 이렇게 했는가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뭘 설명하려는가 통보면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삼투압 현상을 보는 거예요. 삼투압 현상을 이렇게 보면은, 자, 저농도가 있고, 여기에 이제 영양소입니다. 이게 우리 보면은 이제 영양소들은 이제 농도가 짙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쓴다, 어떤 기질을 써가지고 그 속에 있는 걸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게 삼투압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럼 옆에다가 소듐을 넣는다. 소금이죠. 소금을 이렇게 딱 부어 놓으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요 안에 있는 저농도의 기질들이 다 쭉 빠져가지고 옆으로 확 넘어갑니다. 이게 삼투압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절임을 한다는 건 전부 삼투압을 쓰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삼투압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기질들을 깨주면, 그러니까 덩어리에서 빠져나오는 거하고 깨준 거 빠져나오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생물 작용이 굉장히 용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그걸 빠져나오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어떠한 이제 그걸 넣어가지고, 다른 기질을 넣어가지고 빠져나온 걸 미생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게 있는 여러 가지 기질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발효를 시작하는 이런 거가 된다는 거죠. 자, 앞으로도 이제, 가볼까요? 자, 여기에, 요 빨간 화살표를 찾아가서, 여기 이제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간 화살표 찾아가서, 이렇게 한 번 더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거가, 이제 앞에서 보신 거의 원리가, 이제 보기만 해도 딱 이해가 되죠, 그죠? 아, 여기서 비가 들어와서 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쭉 짜내가지고, 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다 줄거 주고, 다시, 이제 나갈 거는 일로 보내고, 또 정맥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예, 맞네요. 한 투합 보기 보여드리려고요. 이거 3차 분석은 보셨고, 권위곡선 세노관. 요 보험원 주문에 있는 거 아주 크게 이제 이걸 한 거예요. 요게 이제 권위곡 세노관인데,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해가 있는 이유가 뭘까를 보니까, 그렇게 꼬불꼬불하게 있으면서 좀 걸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은, 뭔가, 우리가 수도물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바로 직수로 받아들이는 거 하고, 이렇게 직수 바로 안 먹죠. 뭐 합니까? 정수기 달아놓고 그 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몇 개 걸릅니까? 우리 집에는 한 5번 걸르는 게 있더라고. 그거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근위곡 세누관이고, 근위곡 세누관은 가까이 있다고 근위곡 세누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문 주머니 안에 보면 이렇게 보면요, 아주 투명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요 안에 짜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자, 분비와 제흡수 요거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에 혈관이 지나갑니다. 혈관이 지나가면서 여기에, 일단은, 요 안에 있는, 아까 짜낸 거 있잖아요. 딱 짜낸 거. 그러니까, 보문 주머니 안에서, 사고체에서 쫙 짜낸 걸 갖다가 일로 다시 보내줘요. 보내줬다가 나중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별 볼일, 내보내야 된다 하는 거, 이쪽으로는. 그리고 이게 건너뛴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이제 밀착은 했겠죠. 우리가 눈에 안 보이게 밀착은 했겠죠. 그런데 다 막이 있을 건데도 그게 건너뛰는데 그 막이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이렇게 못 들어가도록 촘촘할까요?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느슨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건너뛸 수 있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제 세포들이 딱 붙어가 못 들어와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 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 틈으로 이렇게 들어와갖고 이 세포들이 먹고 산다는 그런 거죠. 자, 대부분 재흡수 과정을 근위세노관은 원위세노관은 내보내는 거 하고 근위세노관은 전부 어떻게 다시 재흡수하는 거. 재흡수할 때 뭐 하냐 어떤 걸 흡수하냐면 포도당, 아미노산, 던 영양소, 소금, 염소, 물, 요소 이런 걸 다 재흡수를 하는 그런 겁니다. 이 재흡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나트륨이 부족하죠, 그죠? 나트륨이 부족하게 되면은 소변으로 안 내보내고 한 번 더 돌려서 나트륨을 빼버립니다. 그때 따라가는 게 요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이 소변 잘 참죠, 그죠? 그러다가 생기는 거 통풍이고 물론 음식에서도 그런 게 오겠습니다.
자, 상피세포에서는 이게 소듐하고 나트륨하고 이제 소듐은 영어입니다. 나트륨은 독일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듐으로 많이 쓰는데 그건 공동으로 쓰자 해가지고 소듐, 나트륨 그렇게 공동으로 씁니다. 그러면서 포타슘하고 칼륨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타슘으로 많이 쓰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포타슘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칼륨이구나. 그러니까 소듐이라고 얘기하면 나트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듐, 포타슘, 나트륨, 칼륨 펌프를 이용해서 소듐 이온을 간질액으로 능동적으로 수송을 하고 그 다음에 소듐 이온은 모살관을 통해서 재흡수를 한다. 그럼 소듐이 뭐라 했습니까? 나트륨이죠. 나트륨은 어떻게 합니까? 재흡수를 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싱겁게 먹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몸 건강입니다. 적당한 소금은 내 몸이 소금을 찾아요. 내 몸이 소금을 찾아요. 저는 이렇게 녹즙 단식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요. 그걸 제가 먹는다 그랬죠. 뭐 먹는다 그랬죠? 항상 거기에 샐러리를 많이 갈아서 먹어요. 넣어가 먹어요. 그 샐러리 안에, 그러니까 모든 식물이 약간씩 소듐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유독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칼륨이 높아서 안 되는데,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걸 좀 작게 먹으니까요. 제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김치가 먹고 싶어요. 김치가. 그러니까, 이게, 그 김치의 신맛과 짭조름한 맛 이런 게 그리운 거예요. 그립고 그래서 막 한 입만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얼른 또 넘쳐 마셔요. 안 보는 게 약이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가면은요 투명하게 잘 익은 묵은지 김치를 보면은 김치 안 맞고 스멜 이러면서 갑니다. 저희 어머니도 막 옛날에 이거 뭡니까? 염증 뺀다고 이걸 했었거든요. 여기는. 근데 저게 금지고서 온지 여름에 가면은요. 그 장어구이 막 이러거든요. 현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20분을 뺑뺑 돌고 왔다랍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 장어구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나오면 꼭 먹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조금 괜찮은데 어머 장어 먹으러 갈래니까 아니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해 이랬다고. 자, 이거는 사실 이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시라고 제가 그걸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소듐, 이게 여기 보면은, 위에 여기에 소듐입니다. 나트륨이죠. 요거는 칼륨입니다. 소듐하고 칼륨을 이제 내보내고, 이거 하는 작용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냥 ATP 작용이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뭐 주고받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소듐 내보내고 또 들고 들어가고 하는 작용을 하는 거. 우리 심장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 세포들을 통해서. 그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들락거리는 그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다음에 세포 공부하면 그런 게 또 나옵니다. 다음에 해야 될 게 왜 이래 많냐. 자. 세포 내의 소듐 이온 농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세뇨관과 세포 사이에 농도 기울기가 생깁니다. 이제 서로 농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를 통해 포도당과 아미노산 등이 2차 이제 능동 수송으로 재흡수. 이게 모든 게 있죠. 다 내보내면 안 되니까 그게 있는 거 남아 있는 걸 다시 거두어 들여 가지고 이제 영양소를 재흡수합니다. 그래서 그게 농축된 걸 또 어디로 보내냐? 간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간은요, 심장 없으면 또 안 돼요. 아주 중요하죠. 정상적인 혈중, 포도당 및 아미노산 범위에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를 해버립니다. 안 내보냅니다, 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제 내보내면 문제가 몸에 이상이 있는 그런 거죠. 혈중 포도당 농도가 일정 범위 이상으로 높아져 재흡수 용량이 초과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건 너무 많이 흡수하면 우리 몸이 잘못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보내야 된다 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대수 좀 다 흡수를 하는데 이거는 더 이상 흡수하면 안 돼. 이래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보내. 그래서 내보내는 게 뭐죠? 당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에 포도당이 섞여 있는 게
당뇨다. 포도당뇨병 이래 되는 거죠. 포도당뇨병 되는 거죠. 근데 포도 빼뿌리고 당뇨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포도당 그거 뭐 이렇게 흡수하고 안으로 엮어 빼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있으면 그 세포가 이 세포 내에 이제 엮어 빼고 하는 게 열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어떤 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빼고 닫고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영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내 몸에서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노는 애들이 없어요. 전부 다 일해요. 그러니까 논다 싶으면은 이거는 죽어야 되는 애다 싶어갖고 죽여버립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게으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죠. 소듐 이온이 흡수됨에 따라 염소 이온이 전기적 기울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흡수되면은 기울어지죠. 그럼 다시 이제 바로 하기 위해서 이제 재흡수되고 삼투에서 물 또한 재흡수. 물이 재흡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세뇨간이 그러니까 칼륨 이온과 요소 농도가 높아져서 확산을 통해서 또 재흡수. 그러니까 흡수했다가 재흡수했다가 계속 이렇게 이제 흡수했다가 또 분출했다가 이런 작용을 하는 게 거의 신장에서 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 하고 이런 거 그냥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신장은 필요한 걸 다시 다 흡수하고 내보내야 될 것만 내보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미노산, 포도당 이거 다 흡수해버린다 그런 거죠. 근위세노간에서는 이게 근위세노간이 하는 거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근위세노간은 어디 있는 거예요? 보문 주머니 가까이 있는 거. 근위세노간에서는 여과된 물과 소듐 이온 및 염소 이온 3분의 2, 포타슘 이온 65%, 요수의 50%, 인산 이온의 80%, 시트루산의 7, 80%를 모두 흡수. 거의 다 흡수합니다. 이제 그런데 소변이 짙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노랗게 나오는 거는 아미노산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빠져나오기 때문에 내 몸이 피로하고 안 좋다는 그런 거를 보여준다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도 영양소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그걸 받아놨다가 우물을 이렇게 마시면 그걸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내피세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상피세포고요. 이건 기저막입니다.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일단 요런 게 있구나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요 사이로 요렇게 뭡니까? 이게 나가더라는 거죠. 여과액들이 빠져나가가지고 우리 몸으로 흡수되고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아까 보신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는 조금 보죠. 이거는 이제 그 과정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투압에 의해서 이제 서로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삼투압에 의해서 나트륨하고 이제 물하고 이런 게 이제 그거 빠져나가는데 뭐가 여기에 특징이 있냐면 여기 아쿠아포린이라는 거 있죠. 보입니까? 아쿠아포린이라는 이게요. 열고 닫고 하면 저기에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못 빠져나가고 열고 닫고 하는 이런 거 이거의 작용입니다. 뭐 그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이게 삼투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삼투압에 의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원익옥 세노간입니다. 이거는 원익옥 세노간은 보문 주머니에서 멀어져 있는 애, 멀리가 있는. 그러면 세노간에 요관에 가깝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가는 쪽으로 가깝겠죠. 소변으로 나가는 쪽으로. 원익옥선 세노간이다. 자, 원익옥선 세노간은 이걸 이제 보면 읽기만 해볼게요. 세뇨간 세포에서 소금, 소듐, 포타슘, 그러니까 칼륨 이 펌프를 이용해서 아까 그게 그 펌프입니다. 간질액으로 소듐 이온을 세포 내로 포타슘 이온을 운반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으로 운반하는 거고 그리고 세포 내의 포타슘 농도가 높아지면 세노간 간으로 포타슘을 확산을 하고 이거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소듐 이온은 재흡수를 하고, 이때 전기적 기울기에 따라서 염소 이온을 재흡수, 삼토 기울기에 따라서 물을 재흡수. 이건 그러면은 보니까 이제 소금에 관한 거, 그리고 칼륨에 관한 거, 이런 거 하고, 물에 관한 거, 영양소에 관한 거, 전부 기울기를 조절을 하면서 이었다 뺐다 이걸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거의 다 재흡수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뭐 이렇게 이것도 좀 복잡한데요. 너무 전문성이라서 이런 거 이제 여기에 밑에 원이세뇨간은 알도스테론과 같은 기량적 작용을 하는 신박나트륨 이뇨펩티드의 작용 지점이다. 신박나트륨 이뇨펩티드는 세뇨간 세포의 소듐 이온 재흡수를 억제하고 알도스테론을 억제하고 소듐 이온 오줌으로 배출을 촉진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결국 나중에 뭐 하냐면은 심장하고 신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 보면은 심장이 염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직 심장 공부 안 했죠. 염통이라 그러는데 소금의 힘에 의해서 이게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장하고 아주 이렇게 밀접한 관계인데, 이거 신박나트륨이 그런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만 굳이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혈중 소듐 이온을, 이렇게 나트륨 이온 농도를 낮추고 동맥압을 줄여서 체액의 순환계를 항상성 조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맥압을 갖다가 줄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고 올라가겠죠. 그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금이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소금이 혈압을 조절하는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원래 어디서 왔다 하면은 계속 찾아 들어가면 바다에서 온 거고 물에서 온 거예요. 그 물은 소금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어디에 양수에 들어가 있죠. 그 양수가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인데 몇 프로의 농도를 가져 있냐면 0.9%의 농도를 가져 있어요. 그래서 0.9%의 농도를 한번 재보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받아가지고 드셔보시면은 엄청 짜요. 근데 눈물 받아가지고 만약에 한 컵을 마시라 하면은 못 마셔요. 그 정도로 짭짤해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로 짭짤한 국은 먹습니까? 안 먹어요. 어째 좀 작게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키죠. 예, 몸에 열 생겨요.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몸에 열이 생겨요. 열이 생기니까 갈증이 생겨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마시게 되죠. 짜서 물 마시는 이유가 아니고 그 열을 갖다가 생기니까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소금을 필요로 하고 그 물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농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몸은 그렇게 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1%도 알지 못하면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그러니까 조각 상식을 가지고 내 몸에 끼워 맞추려 하면은 내 몸이 얼마나 노하겠냐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몸은요 알아서 기량작용을 하고 있어요. 기량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저항하는 거예요. 기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거 아니다 하면은 내치다가 기다 하면 다시 받아들이고 이런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량작용과 항상성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걸 다 알아서 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내 몸에 맞는 것만 잘 맞춰 드시면은 내 몸은 알아서 조율이 잘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헬레루프입니다. 밑에 골이요. 자, 심장을 이제 자세히 보는 그런 건데요. 이거는 조금 전에 본 거, 근위세뇨관과 원위세뇨관을 잇는 고리 형태의 관을 헬레고리라고 한다. 밑에 있는 이겁니다. 뭐, 이 고라고 해놓은 것 같은데요. 자, 요거는요, 이거 너무 좀 복잡해서, 좀 그래도 봐놓으시는 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은 대학에서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보셔야 돼요. 자, 여기가 소체예요. 예. 여기가 근위세뇨관이고, 여기가 헬레루프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원위세뇨관이고요. 요거는 집합관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300, 300, 400, 600, 1200 막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거는 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농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위키백과에서
좀 빌려왔습니다. 갚아줄 생각은 없는데, 이제 위키백과에서 가져왔다가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내보내는 역할, 이게 내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집합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나 아주 이제 귀엽게 그려놨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제 힐레르프를 보여드리고요. 자, 하행지와 상행지. 그럼 하행지, 상행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행지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하행지고요. 위로 올라가는 거는 상행지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 헬레고리의 길이에 따라서 아까 보니까 짧은 거 있고 긴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이에 따라 가지고 네프론이 구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금방 힐레르프고요. 힐레르프고 자, 요 길이에 따라 가지고 요건 짧은 거고 긴 거고 요거는 길에 따라서 분류하는데 헬레고리가 신장 피질을 부분에만 하는 거, 요 피질에만 있는 거죠. 여기 위에는 피질이고, 이건 수질이에요. 이거는 피질 네프론. 피질에만 딱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쪽은 깊이 들어가 있죠. 그럼 깊이 들어가 있는 거는 수질 네프론. 이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는 네프론이라는 걸 확실하게 아시겠죠. 신장에는 네프론이 몇 개가 있다고요? 한쪽에 100만 개, 양쪽에 200만 개. 그러면은 두 개가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합니까? 온몸을 돌릴 수 있는 영양소를 뺄 수 있고 이제 이 네프론 하나하나가 100만 개의 네프론 하나하나가 어떻게 합니까? 영양소를 흡수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 몸이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쪽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게 약해진다는 그런 거죠. 자, 기능의 중요한 차이 보면 신장이 피질에서 수질에 이르는 큰 농도의 기울기를 가졌다. 아까 좀 보셨죠, 그죠? 신장의 피질은 혈액과 비슷한 이건 좀 읽기가 좀 애매합니다. 300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떻게 읽는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뭡니까? 의학도만 읽는 그런 용어 같아요. 삼투 농도를 가지고 신장 수질, 피질은 좀 이렇게 300 정도 되고요. 수질은 밑으로 들어가 있죠. 그럼 1200까지 농축된 삼투 농도를 가진다는 그런 거죠. 자, 이는 포유류가 자신의 체액보다 높은 농도의 오줌을 배출할 수 있는 이유다. 이게 내 몸에 있는 체액, 세포 속에 들어있는, 세포가 가져있는, 세포 하나가 전부 다 어디에 떠 있다고요? 물에 떠 있다 그랬죠. 그거보다 소변이 더 짙다는 거예요. 이게 짙으니까 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빼내버리는 그런 게. 건조한 지역에 사는 동물들은 그 농도가 더 높으며 피질 네프론에 비해 수질 네프론의 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소변을 하죠, 그죠? 소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막에 사는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질 네프론이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덜 추운데 수분이 많은데 사는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피질 네프론이 있고 더 많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질 네프론, 수질 네프론이 농도를 만들어내는 그 차이다 이런 거죠. 호주의 껑충기, 컹그릇입니다. 자신의 체액에 비해 25배나 농도가 높은 9,300의 오줌을 배출할 수 있다는 거죠. 리터당. 그럼 뭐 독하겠다. 독하겠다는. 몸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도가 더 짙은 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변을 보라 얘기를 하잖아요. 소변을 보고 혈변인지 아니면은 너무 옅은지 너무 옅어도 안 좋아요. 몸이 차가워요. 너무 짙어도 몸에 열이 있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변만 봐도 몸에 열성이냐 아니면은 간성이냐 그런 거를 지금 오늘 당장 거를 알 수 있다. 자, 하행지는 헬레고리의 하행지는 염류나 다른 저분자들에 대한 투과성이 매우 낮은 반면 짧은 거 있죠. 소금 이런 거에 대한 투과성이 낮고 낮은 반면에 물이 투과할 수 있는 통로인 아쿠아포린 보셨죠? 아쿠아포린을 발현하여 물에 대한 투과성이 높다. 그러니까 헬레고리가 하행지는
그 물에 대한 투과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거죠. 따라서 헬레고리의 하행지가 신장의 수질 쪽으로 들어감에 따라 주위의 삼투 농도는 더욱 높아지고 용질의 이용이 불가하므로 이동이 참 불가하므로 용질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물질들입니다. 이동이 불가하므로 삼투 현상에 의해 물이 고리 외부로 빠져나가서 재흡수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섬세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아쿠아포린을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게 아쿠아포린이 작동을 한다. 요걸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죠.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여기는 또 아쿠아포린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갔고, 여기가 사실 그거 돼 있어요. 여기에 여기 물에 잠겨 있어요. 이게 물에 잠겨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우리 책 아닌 거는 일로 또 빠져나가고, 이렇게. 상행지입니다. 하행지죠. 요거는 상행지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헬레고리의 상행지는 하행지와는 반대로 아쿠아포린이 거의 없다는 거죠. 발현되지 않아 물에 대한 투과성이 낮고 이는 생명체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 반면 소듐과 염소에 대한 투과성은 있다. 그거는 염소하고 소금 이런 걸 한다죠. 나트륨. 소금이 아니고 나트륨입니다. 하행지를 따라 내려오면서 농축된 오줌이 상행지를 따라 올라가면 주위 환경에 비해 상행지 내부의 오줌이 고농도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하행지보다는 위로 올라가면서 농도가 짙어진다는 거죠. 고농도가 되고, 물의 이동은 불가는 그저께는 물의 이동은 안 되죠. 소듐과 염소 이온만 빠져나가게 된다. 상행지는 수질 쪽에 더 가까운 얇은 부분과 피질 쪽에 수질은 밑에 있는 거, 피질은 위에 있는 거, 더 가까운 굵은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얇은 부분에서는 확산에 의해, 확산은 퍼지는 거죠. 의해 염화소듐이 재흡수되지만, 굵은 부분에서는 능동수성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겁니다. 기착도 염화소듐의 재흡수에 의해서 기여한다. 상행지를 지나 원유 세뇌관으로 들어가는 오줌은 다시 묽은 상태로 된다. 이게 이런 이제 서로 재흡수, 그러니까 흡수, 재흡수, 확산 이런 거에 의해서 소변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 들어가는 거 그런 과정입니다. 한번 쭉 보신 거, 이거 이제 신우 쪽으로 가는 세뇨관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헬레고리도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공부했던 게 뭡니까? 이제, 요렇게 되는 헬레고리에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소변으로 나갈 거, 안 나갈 거 바뀌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보호문 주머니 안에서 확산을 통해가지고 영양소들을 다시 뭡니까? 죄다 거두어들이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겁니다. 여러 네포론에서 나온, 이거 이제 머리가 돌고 있는데요. 여러 네포론에서 나온 세뇨관들이 모여, 이게 집합관이라는, 집합관 아까 보셨죠? 예. 이러는 관이 집합관이고요. 체내 수분량의 항상성 조절 기작이 작용하는 중요한 지점이면서,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기관이 어디냐? 뇌하수처 흡엽에서 항이뇨 호르몬, 이게 바소프레신이라는 건데요. 이 바소프레신과 ADH인데 이거 ADH를 분비를 촉진하는 주 요인이 항이뇨 호르몬인데, 갑자기 우리가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소변 안 마렵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미 이제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많은 땀을 흘린 경우 혈액의 삼투 농도가 증가하면서 시상하부의 삼투 수용기가 이를 인지하고 ADH 분비를 촉진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변을 누구 안 누구 하는 거예요. 이 빨간 점 보이죠? 그게 우리 뇌에 있는 뇌하수처의 흡엽에서 있는 항이뇨 호르몬인데, 소변을 해라 안 해라 이렇게 한다.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소변 누고 싶다 안 누고 싶다 이거는 자율신경이에요, 아니에요? 자율신경이 아니죠. 우리가 소변을 해야지. 해가 넣어야지. 안 하면 계속 우리 이렇게 아닙니까? 전부 다 통 하나를
계속 차고 다녀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에서는 전부 자율신경계로 하지만은 우리가 뭔가 열고 닫고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자율신경하고는 스스로 이제 뇌에서 명령을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거예요. 놀아 놀아 해도 안 나오잖아요. 할아버지들. 한참 서 있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있죠. 빨리 몸에서 그게 작동해. 이제 뇌하수체는 그걸 알고 누라고 했는데 그게 작동을 잘 안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굉장히 이렇게 뭐 소변량이 늘어나는 이유 여러분들한테 설명 있죠, 그죠? 없나요? 네, 집합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들어가 있죠. 뭐 이렇게 설명이 쭉 소변량 아쿠아포린 다련이 적으면 물의 제수량이 적어지고 오줌량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물의 흡수를 많이 이거 해버리면 소변이 그러니까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흡수하면은 소변이 작아지고, 물을 흡수를 작게 하면은 소변량이 늘어나고, 우리 몸에서 수분을 흡수를 덜 하잖아요. 그러면 소변으로 많이 내보내고, 우리 몸에서 수분을 흡수를 많이 하게 되면 소변이 적게 나가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이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땀으로 막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몸에서 수분을 많이 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소변량이 적어지죠. 이게 여름에 그러니. 겨울에는 안 빠져나가고, 그죠? 예,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주 가죠. 예, 그런 이유로 되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여기서 되어 있습니다. 아쿠아포린은 세포의 배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빼내는 이런 건데요. 단백질로 되어 있고, 이걸 이제 작동하는 게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쿠아포린이 세포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그런 겁니다. 아쿠아포린이 설명하기 위해서, 자, 요거를, 이게 세포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요게 아쿠아포린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열고 닫고 하는 그런 거. 여기 나트륨 뭐 이런 거죠. 세포마다 이게 옆에 보면 여기 단백질들이거든요. 요런 거요. 이런 단백질들인데, 전부 다 각각 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게 인이고, 이게 인지질이거든요. 얘들 생긴 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다리 2개 갖고 있죠, 하나가. 그러니까 머리 하나에 괴기인처럼 생긴 다리 2개. 그래서 요게 머리 동글동글한 애들은 수분을 싫어하지 않고요. 얘네들은 수분을 싫어해요. 얘네들. 이중막으로 돼 있어요. 요 안에 여기 세포 안이고요. 세포 바깥인데 세포마다 이런 걸 전부 다 다르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 수분 많은 거 열어가지고 내보내고요. 그러니까 세포가 살찐다 그러잖아요. 물을 퉁퉁퉁 갖고 있으면 이렇게 살쪄요. 그래가지고 나트륨 이런 거를 빼내주고, 나트륨 너무 많으면 빼내주고, 칼륨이 많으면 또 칼륨도 빼내주고, 이거 작용을 이렇게 이제 좀 자세히 물통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게 생겼죠. 자, 이거는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사구체입니다. 이거 사구체인데요. 그러면 왜 사구체? 보문 주머니를 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문 주머니 다 뜯어낸 거죠. 이 사구체가 저렇게 막 이렇게 생겼는데 요 가위에 있죠. 여기 가위에 보문 주머니 이렇게 싸져 있어요. 네, 이런데 이게 전부 다 이게 그거예요. 모세혈관인데 동맥으로 다 돼 있는 모세혈관들이. 혈관을 보여드리려고 떼내고 한 건지 아니면은 투명하게 하려고 한 건지 아마 떼내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랬던 것 같아요. 아주 사구체입니다, 이거. 요게 이제 보문 주머니가 이렇게 싸고 있는 거고요. 이거 뗀 것 같네요. 요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사구체는 실처럼 둥글게 쌓여있다 해서 사구체다.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과정은 시간당
7.5리터를 처리한다. 사구체를 통해 걸러진 7.5리터 중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은 0.125리터. 나머지는 모두 뭡니까? 재흡수. 배출되는 소변량은 평균적으로 매일 1.5리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500ml 물통 3개를,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부분 깨어있는 시간에 생산을 해낸다. 자다가 소변하는 거는 이제 대체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거죠. 흡수를 안 해서 내보내는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요게 보호문 주머니가 되겠고요. 요게 사고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문 주머니 안에도 이게 꽉 차 있지만은 요게 있죠. 이렇게 뭉쳐 있으면서 압력을 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압력을 가지고 꽉 짜내면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확산돼가지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여기 요렇게 들어왔다가 쭉 짜내가지고요.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요렇게 이제 구심성 들어오는 거, 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 구심성, 네, 요거 나가는 거는 원심성 이렇게 됩니다. 확실하게 이제 됐죠. 사구체는 실핏줄 뭉치다. 사구체를 펼쳐 이으면 80km. 80km. 사구체에는 8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물질은 통과하지 못하도록 8 마이크로미터 된다면은요, 눈에 그냥 안 보이겠죠, 그죠? 우리가 미생물 하나가 작은 거는 2 마이크로미터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 큰 물질은 통과하지 못하도록 체와 같은 구실, 이거 그러는 체 있죠? 구실을 하는 작은 구멍이 많다. 이 압력이 높고 고분자 물질인 단백질, 백혈구, 적혈구, 지방은 통과하지 못하고 사구체를 통과한 나머지 물질을 원료라고 하고, 사구체에서 걸러지는 피의 양은 분당 1200ml, 하루에 180리터이며 99%는 세뇨관에서 재흡수하고 1.8리터는 소변으로 배출한다. 조금씩 해를 거듭함에 따라 조금씩 그게 달라지고 있어요. 자, 원료는 세뇨관에서 물, 포도당, 아미노산, 비타민, 나트륨, 칼륨, 인산 등의 무기염료, 이걸 이제 원료라고 합니다. 재흡수, 40% 요소도 재흡수, 걸러지지 않는 요소는 다시 걸른다. 이걸 분비라고 하는 거죠.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 능동적 재흡수다. 농도 차이에 따라서 물질의 확산, 이럴 때 에너지가 필요하고, 능동적 흡수를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고, 소변을 만들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에너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원료는 그렇게 되는데, 원료라 해가지고요. 오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용해야 될 영양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원료로 인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피가 된다는 그런 겁니다. 사구체의 균의 침입, 사구체 손상이 됩니다. 혈 단백질이 세워져 나옵니다. 분자가 큰 단백질을 세뇨관에서 재흡수되지 못하고 소변과 함께 새어 나오는 것을 노단백이라고 한다. 이게 우리 노단백 때문에 색깔이 어떻는 줄 아십니까? 뿌옇게 나와요. 그러니까 소변이 찌꺼기가 생기면서 뿌옇잖아요. 그러면 노단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변은 어떻게 돼요? 맑아야 돼요. 근데 노단백이 나쁜 겁니다. 이게 사구체 염증이 생겼다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변 보는 거 이제 중요하죠, 그죠? 네, 이제 봐야 돼. 근데 그 물을 다 빼고 소변을 봐야 진짜 내 소변 색깔이 나오는데 물에 희석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뭐 받아갖고 봐야 되는 거. 예. 요강 사가지고 네 요강 내 요강 사가지고 누우고 검사하고 이렇게 그게 필요해요. 옛날에는 그죠. 화장실 가기 싫어서 요강을 넣었다 하지만 방마다 그런 게 있었나요? 옛날에는 그런 거 있다 아닙니까? 그래 발 밑에 요강이 있나요? 그래 누구 보고 이렇게. 알코올, 커피를 마신 후 소변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세뇨관에서 물의 흡수가 많이 일어나면 소변량이 감소하고 적게 일어나면은 소변량이 증가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알코올, 카페인 이런 거는 피 속으로 다시 재흡수가 되면서 간내에서 시산항아부를 자극하고요. 뇌하수체 후엽의 명령을 내려서 항이뇨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 그걸 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소변을 많이 하게 만든다는 거죠. 바소브레신 분비를 억제를 하면은요, 억제를 하게 되면 소변량이 많아지고, 억제를 하지 않으면은 소변량이 안 많아지고, 이렇게. 자, 당뇨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뇨. 포도당은 세뇨간에서 거의 재흡수되는데, 포도당의 농도가 짙어. 여러분 없나요? 이건 제가 새로 만드는 거예요. 짙어. 사구체 통과시 재흡수하지 못하고, 양분이 소변으로 버려지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당뇨가 되고, 사구체 하면 생각나죠? 세뇨간 하면 생각나죠? 이제 이거 이제 공부하기 전하고 후하고 달라지는데, 세뇨간이 뭐였지? 이러면 안 됩니다. 세뇨간, 신우 아시죠? 신우염증은 적혈구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혈뇨, 소변에 이제 녹아 되는 거죠. 자, 신경화증. 신경화증은 경화 뭡니까? 굳어지는 거. 예. 여과작용 부실로 이게 신경화증이 걸리면 딱딱해가지고 여과를 못하죠. 그러면 물이 몸에 남아돈다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둥둥 붓는 거죠. 이로 인해서 혈압, 부종, 요독이 발생하고 혈압을 내리는 약이 이뇨제이다. 이게 혈압을 내리려면 이제 소변으로 빼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뇨제 주고 또 뭡니까? 혈관 확장제 주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게 당뇨죠.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면 안 되겠죠. 예, 정상적으로 그냥 만들어야 되겠죠. 자, 콩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뭐냐면 레닌 호르몬인데 이게 혈당약, 혈압 유지를 하는 그런 겁니다. 자, 프로스타글라딘 호르몬이 콩팥의 혈관 확장, 피의 흐름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적혈구 조혈인자 에스트로포에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분자량이 약 3만에 7만의 단백질 이렇게 있는데 그걸 에스트로포에핀을 만들지 못하면은 콩팥이 빈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부전증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콩팥이 피를 제대로 이렇게 가지지 못하면 그 모양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빈혈 상태, 단백질 그러니까 에스트로포에틴하고 이게 없으면은 혈이 제대로 돌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높은 산과 같이 산소량이 적은 장소에서 적혈구가 증가하고 에스트로포에틴이 골수의 혈구원이 되는 간세포에 작용해서 그 분화를 촉진하면서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 가면 우리가 숨쉬기가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면 적혈구를 많이 이제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에 빈혈 상태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자, 이게 한 말씀. 양능 살인, 병불능 살인 일어났습니다. 약은 간에서 분해지지만 그 전에 콩팥에서 걸러져 내려가는데 콩팥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약은 심장, 간, 콩팥에 치명적 부작용을 주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이 이제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자, 신장은 오행상으로는 수가 됩니다. 수가 되고 좀 정리를 하자면 신장의 속은 신우, 피질, 수질로 나누어지는데 피질 속에 있는 신소체라는 곳에서 소변을, 오줌을 걸러내고 있다. 신소체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네프론에서 연결돼가 혈내고리로 다 돼가지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 통째로 신소체라고 합니다. 신장의 작은 세포.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장의 작은 세포가 신소체. 그걸 우리가 좀 더 지금 공부했으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네프론이라고 한다. 이런 겁니다. 소변을 걸러내고 있고 오줌은 몸속에서 생긴 노폐물이나 독이 있는 물질이 남아도는 물을 콩팥에서 걸러낸 것이다. 신은 몸 안에 있는 수분의 양을 일정하게 보존하는 일을 하며, 그러니까 수분을 좀 걸러내가지고 세포들이 어떻게 됩니까? 수분 속에 동동동 떠있어야 돼. 너무 많이 떠있으면 붓고, 너무 없으면 바삭 마르고, 그러니까 적당히 있어줘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보존하는 일을 하며 염기, 즉 소공기를 몸 전체에 골고 퍼지도록 하고 산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장에 병이 생기면 오줌에 즉각 반응이 나타나고
온몸에 붓는 정세가 오며 염기와 산도가 지나치게 몸 안에 쌓이게 되어 혈압이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체질이 신장이 안 좋았고 혈압이 되는 이유, 이게 여기에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신장의 기능이. 그래서 뭐부터 해야 돼? 신기능부터 돋아주면서 나머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하체질 보고 신장, 그냥 신장이 나쁩니다가 아니고 이런 기능들이 약화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신장을 보호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신장은 지구력이에요. 이게 신장을 이렇게 신장 기능이 이렇게 좋으면은 끈질긴 그게 있거든요. 그 하체가 파닥하는 이유는 파닥하는 이유는 이제 이게 수가 뭡니까?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안 추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파닥 그렇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체가 또 파닥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신장은 정, 골수, 뼈를 주관하고 우시는 명문이다. 생명이 출입하는 문이라는 것이다. 생명은 심장이 주관하고 있으며 우시는 심장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